예, 이제 용도 지역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나왔네요. 제 3장입니다.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용도 지역. 자, 한 장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용도 지역 제 2절 보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용도 지역 참 중요합니다. 이 토지 이용의 1차적인 쓰임새죠. 참 중요한 상이니까 우리가 시험도 잘 나오고요. 또 우리가 중개 실무하시면 아주 중요한 상이 바로 용도 지역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앞전 시간에 배우신 사항들을 또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 계획을 세운다라죠. 그래서 국토에서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운다랍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발전계획, 광역도시계획을 세워서 토지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들마다의 이 도시의 발전을 위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하죠. 둘 다 장기적인 의미의 발전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한 계획이 나오죠.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 요것의 입안 결정을 통해서 토지를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들이 나오고 확신이 딱 되어지면요, 요시 결정이 딱 되어지면 그대로 토지가 이용된다 이렇게 의미가 딱 주어집니다. 요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보시면 제일 처음에 뭘 합니까? 보시면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 토지의 용도 지역을 제일 먼저 확인해서 이 용도 지역이 해당 그 계획 목적에 맞는 토지인지를 확인해서 여기에 맞게 먼저 지정 변경하고 난 다음에 토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토지의 용도 지역을 제일 먼저 확인하고 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전국토에 다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절대 중복 결정이 되지 않는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용도지역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종류입니다. 이 종류 구분이 보시면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에 있고 대통령의 세부는 쫙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이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도간농자의 4가지 대분류 속에서 다시 주상공록, 다음에 보생계 권리지역에서 9가지의 중분류가 딱 법에 나와 있고요. 세분이 딱 되어서 21개로 세분이 쭉 되어 있었죠. 뭐 1, 2, 1, 2, 3준, 중 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이렇게 세분이 쫙 되어 있습니다. 법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보시면 크게 도시지역 크게 보시면 뭐 도시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관리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과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 크게 도간농지의 4가지 분류가 있다 이렇게 표현 적이 있습니다. 또 다시 9개 중분류죠. 도시는 다시 보니까 이것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 공업지역, 녹지로 4가지로 구분이 딱 되어지죠. 관리는 다시 이것이 보니까요. 저기 뭡니까? 보전관리지역, 또 생산관리지역, 또요 계획관리 구분이 딱 되어져 있다. 이건 구분이 안 되어져 있죠. 주상공록지 4가지와 보생자 3가지와 농도에서 9가지의 중분류가 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대통령령을 딱 보시면 주건 다시 이것이 뭐 전용 주거지역, 그다음에 뭐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수동도 보시면 1종, 2종이 있고 이것은 1, 2, 3종 일반 주거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걸린상업지역, 그다음에 빠졌네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걸린상업지역 4가지가 있죠. 공업 다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그다음에 준공업지역이 있다. 녹지는 다시 보전녹지와 또는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해서 또 21가지로 세분이 쭉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종류를 법에서 다 열거를 딱 해놨습니다. 전, 일, 준, 중, 일, 유, 건, 전, 일, 준, 보생자, 보생계 관리, 농자에서 총 1, 2, 1, 2, 3, 준, 중 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에서 21가지로 법의 종류를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미 확인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이 종류가 법에 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요, 이 종류의 예외를 둘 수가 없다. 예외가 없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법이 바뀌면 더 나올 수 있지만 법이 안 바뀌면 더 나올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용도지에 구분해서 이렇게 쭉 되어진 부분들 이미 확인했으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들이 있다 이렇게 마시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52페이지 갑니다. 그러면요, 이 용도지역의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을요 지정하거나 또는요 해당 장소에서 변경하거나 용도지역을 세분을 한다 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사항으로 딱 나옵니다. 자, 우리가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 정비사업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한다. 이미 표현적 있죠. 그래서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 세분 결정은 자 누굽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입안해서 결정했을 때 용도 지역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책에 보시면 밑에 나와 있죠. 50페이지 밑에 보시면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 세부는 누가 합니까?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법에 있는 종류를 어느 장소에 지정해주거나 바꾸거나 세분해줄 때 도시관리계획으로 누가 입안해서 국장과 시도, 대도시가 결정함으로써 그것이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용도지역의 종류, 이것은 법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다르게 뭘 정할 수가 없다. 여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 세분 절차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법에 딱 나와 있지만 그런데 이건요. 예외가 있다. 이것이 또 특징이 됩니다. 그 말은요.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안 해도 정할 수 있고 바꾸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오른편에 쭉 나와 있죠. 이것이 53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 53페이지가 참 잘 듭니다.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의 특례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안 해도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있다 해서 지금부터 그런 내용을 보십니다. 예외가 있다. 그래서 예외가 무엇이냐고 딱 봅니다. 딱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딱 등장을 합니다. 여기가 쫙 나와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나오는 것이 자, 공유 수면 매립지다. 이런 말 보입니다. 공유 수면 매립지 특례가 있다랍니다. 강은 안 되고요. 바다는 매립할 수 있다. 이제 공유 수면은 바다를 말합니다. 바다는 매립할 수 있어요. 근데 매립할 때는 반드시입니다. 매립할 때 그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매립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매립지에 목적이 있는데요. 바다의 어떤 장소를 이렇게 매립을 딱 했습니다. 매립을 딱 했어요. 할 때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 뭐냐? 이 목적과 바로 이 매립지 그 인근에 있는 원래 있던 배후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어요. 이 인근에 있는 토지 그 토지의 용도 지역과 비교를 딱 해봅니다. 만약에 요 매립했던 목적이 뭐냐? 이쪽이 바로 농경지 확보입니다. 농사짓기 위한 농경지 확보를 위해서 매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근의 배후 토지의 성격이 뭐냐라고 합니다. 보니까 농림 지역이네요. 그래서 이 목적과 용도, 인근에 있는 그 용도 지역, 인접하는 그 용도 지역과의 목적을 비교를 딱 해보니까 같은 목적일 때가 특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매립지의 목적도 농경지고 인근 토지도 농림지역입니다. 같은 목적입니다. 이럴 때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말입니다. 이때는 보시면 바로 매립공사 끝나고 그 준공검사 받는 날부터 이 날부터입니다. 이 날부터 인근 토지와 같은 용도 지역이 된 걸로 간주를 한다랍니다. 그래서 따로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 안 밟아도 매립공사 끝났다 준공검사 받는 그 날부터 여기 매립지도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결정이 딱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메꿀 때 말입니다. 그 인근의 배후 토지와 같은 목적의 바다 매립지는요 공사 끝나면 바로 그 날부터 인근 토지와 같은 토지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일 때 준공검사 받는 그 날부터 인근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으로 결정된 것을 간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주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특광시장공소는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대체 없이 따로 고시는 또 따로 하더라 또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본문 1번에 있습니다. 자, 본문 2번 봅니다. 그런데 매립했던 그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과 인근에 있는 이 토지의 성격이 같이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아닐 수 있어요. 자, 농경지를 위한 목적인데 인근 토지가 주거지역입니다. 같이 같은 목적이 아닐 때 또는요 두 군데에서 걸친다는 말을 보입니다. 한쪽은 농림지역인데 한쪽이 주거다. 이같이 두 군데에 걸친 아파트를 매립을 했습니다. 이같이 같은 목적이 아니거나 두 군데에 걸쳐서 매립이 이루어질 때에는 원칙으로 간다. 원칙이 뭡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결정할 때까지 매립되어진 그 땅은 땅이 아닙니까? 땅입니다. 그래서 결정할 때까지
미지정 지역에서 그 땅은 제일 센 제한 받는 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준해서 행위자리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립이 딱 되어도요, 결정할 때까지 그 땅에 대해서는요, 자연환경보전지역처럼 준해서 행위자리 발생한다. 뒤에 가면 나옵니다.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은 목적일 때가 탁 내고요, 같은 목적이 아닐 때나 두 군데에 걸칠 때에는요, 도시관리기구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번과 2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그 밑에 보시면 큰 2번에 보시면 또 갈로 2번에 이런 말도 보입니다. 자, 어떤 다른 특별법에서요, 어떠한 지역이 되었다, 어떠한 지역 등이 되었다라고 다른 특별법에서 고시를 했을 때입니다. 다른 특별법에서 어떠한 지역이 되었다라고 발표 고시가 딱 되어지면 그 지역은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까지 된 걸로 간주하는 지역이 있다랍니다. 다른 특별법에서 어떠한 지역이 되었다라고 발표 고시한 순간부터 그 지역은 그냥 도시지역으로 결정되었다라고 간주하는 장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도시지역이 뭡니까? 사람과 산업과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건물이 많다는 말입니다. 또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될 때도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사업을 할 때가 바로 미리 도시로 봐버린다. 이 말이 밑에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요, 여기 1번부터 보시면 무슨 항만구역이란 곳이 보입니다. 2번 보시면요, 어항구역도 보이네요. 어항구역. 또 3번 보시면 산업단지라는 것도 보입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요, 택지개발지구라는 것도 보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땅, 그 아파트 짓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또 다섯 번째 보시면 전원개발사구역이라는 것도 보입니다. 전원개발. 또 보시면 도시개발 사구역이라는 어떤 장소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따서 항어, 산, 택, 천 돌아버립니다. 자, 항만구역이다. 여러분들, 항만 뭡니까? 항만. 바다가 있습니다. 육지가 있으면요, 항만 팔 때 보시면요, 육지 부분을 항만을 보시면 또 이어지는데요, 이 육지를 파가지고 항구를 만든다. 공사가 엄청 큽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요, 위에 육지에 있는 산에 있는 흙을 퍼옵니다. 흙을 퍼가지고 여기 메꿉니다. 매립한다. 매립을 딱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준설을 딱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바다였던 이쪽을요, 매립해서 부두로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다였지만 앞으로 준설해서 육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되어지니까 항만과 의왕은 앞으로 부두공사에서 육지로 만들 것이니까 미리 도시가 된 걸로 본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구역과 의왕구역은요, 앞으로 육지로 변모할 것이니까 요 바다였던 이 땅이 육지로 바뀔 것이니까 미리 도시로 봐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요 항만 의왕구역을 결정했는데 요 배후에 있던 원래 이 토지 지역에 토지 용도 지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항만 의왕을 매립했지만 시골 농촌 아파트를 매립한다? 아닙니다. 아니고요, 도시 지역에 도시 지역에 연접되어져 있는 붙어 있는 앞바다를 매립을 했을 때에 그렇게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후 지역이 주상공업지역, 녹지 등의 도시지역 앞바다를 매립할 때 그 공사 발표한 순간부터 요 바다 위치도 도시 같은 걸로 본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연접되어진 공유수면 위에 결정이 되어진 항만 의왕구역, 이렇게 해서 조건이 붙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다음에 산업단지들, 앞으로 그 산업단지를 만들면 뭡니까? 각종 어떤 공장들이 많아질 것이니까 미리 도시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가운데서 말입니다, 국가산단, 일반산단 등은 다 포함되는데 농공단지, 이 농공단지란 것은 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저희 시골 농촌지에 농림지역에 공장이 있습니다. 농공단입니다.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 공장을 지어줘요. 그러면 농공단지인데 그곳에 공장이 있다 해도 공업지역이 아니고 계속 관리지역, 농림지역, 공장 있다 뿐이지 그 장소는 계속 시골 농촌 어떤 용도지역에 남겨둡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지어져도 그쪽은 공업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게 포함되어 있으면 농공단지는 제외한다는 부분도 체크해주세요. 그 다음에 5번 딱 보시면요, 전기발전소 원천, 전력 원천입니다. 전기 생산하는 발전소 짓는 사업할 때 발전소 건물이 쫙 올라가죠. 그러면 이것도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전원개발 사업구역 가운데서 전기 발전소 짓는 사업구역 가운데서 수력발전소입니다. 산속의 수력발전소는 해당이 또 안 된다는 부분 보입니다.
보시고요. 또 송전소, 변전소 설비를 짓는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요, 건물을 같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력발전소와 송전소, 변전소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외 사업들은 다 건물이 많아질 것인데, 특히 이 항만어항은 도시 지역에 연접되어진 수면의 항만구역이다. 그다음에 농공단지는 뺀다. 그다음에 수력발전소와 송전소 지역은 또 제외합니다. 또요, 여러분들 도시개발구역도 건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혹시나 취락지구란 장소에 결정이 되어진 도시개발구역도 제외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 제외하는 부분들 기억하시고, 요 항원 선택진도가 발표가 딱 되어지면 요 발표한 지역 산업단지 등을 발표한 요 고시한 순간부터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봐버린다 하는 또 특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내용이 보시면 밑에 박스죠.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뜨는 상이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박스 밑에 또 02번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자, 02번을 딱 보시면 또 이런 말 보여요. 이런 말 딱 보이면 뭐냐? 보시면요, 02번에 자, 보시면 또 3번 할게요. 3번. 이렇게 봅니다. 3번. 이렇게 제가 정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 관리지역 특례다 라는 말 보입니다. 관리지역. 이런 관리지역 가보시면 대부분 다 농가 산들로 형성이 쫙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요, 이 관리지역에 있는 농가 산들 가운데서 첫 번째입니다. 자, 논입니다. 논. 이 관리지역에 있는 논에 대해서 이제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결정을 딱 했습니다. 했으면 요 순간부터요, 이 관리지역에 있는 요 논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발표가 딱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요 장소는요, 자동적으로 농림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바뀌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역 보시면요,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농가 산들 가운데에서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 또 산지법에서 보전산지로 결정되어진 그곳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아닌 관리지역에 있는 논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발표가 딱 되는 순간부터 농림지역으로 자동 변경이 딱 되어져 버립니다.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산도 많죠. 이 산에 대해서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 이렇게 결정을 딱 했습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농가 산에 있는 농업진흥과 보전산지는요,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 농림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래 말이 없으면요, 따로 농림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멋진 산이면요, 농림으로 안 빼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대해서는요, 보전산지일 때는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 또는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멋진 산이면 자연환경으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바로 저게 농림 또는 자연보전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 동그라미 2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다가 이 사업들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종전토지로 환원되어진다란 말도 이어서 4번에 있네요. 54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을 꼭 하십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종류입니다. 구분은 이미 설명했으니까 설명 안 했지만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도간농자, 또요 주상공녹지 보생계 관리지역, 또 농자 9가지입니다. 그다음에 1, 2, 1, 2, 3준, 중 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로 21가지로 세분이 쫙 되어 있죠. 자, 이 용도 지역들이 딱 그 법에 있는데,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용도 지역은 예외 없다, 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법 바뀔 때는 더 나올 수 있어, 법 안 바뀌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 세분하는 절차는 무엇이냐? 원칙은요, 도시관리기구로 결정한다. 그래서 입안권자는 빼고요, 결정권자인 바로 국장과 시도지사, 대대주가 결정을 딱 합니다. 시장군수는요, 입안해도 결정을 못하죠. 이들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수립, 이것 말고는요,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집니다. 빠지고요. 자, 그런데 이 절차를 밟지 않고도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공유 수면 매립을 한 요 토지가 발생이 딱 되었을 때 매립한 그 목적과 그 배후의 인근 토지와 용도지역을 비교를 딱 했을 때 같은 목적일 때가 특례다. 그래서 매립한 그 지역이 인근 토지와 같은 그 목적에서 매립을 딱 했다 할 때는요, 특례입니다. 그래서 매립공사 끝나고 나서 준공검사 받는 그 날부터 인근 토지 용도 지역과 같은 토지가 된 걸로 간주 봐버린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한 그 목적과 인근 배후 토지가 같은 목적이 아닐 때 또는요, 두 군데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서 매립이 딱 이루어지면 이것은요, 도시관리기구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 결정할 때까지는 그 토지를 일단 당분간
자연 환경 보전 지역에 준해서 행위 제한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 세분이 안 되었다 하면요, 어디 가도 세분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만약 도시가 되었어. 그런데 보는데 세분이 안 되었다. 그러면요, 일단 도시 지역 안에서 제일 센 제한 받는 녹지, 그 가운데서 센 제한 받는 바로 보전 녹지로 취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관리 지역도 세분이 안 되었다 할 때 보시면요, 일단은 보전 관리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뭔가 세분 안 되었다, 안 정해졌다 하면 보전자 붙는 지역에 제한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예 세분이 아예 지정이 안 되어지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 도시가 세분이 안 되었다 할 때는요, 보전 어떤 녹지 지역, 그다음에요 관리 지역이 세분이 안 되었다 하면 보전 관리에 어떤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요, 다른 특별법에서 어떠한 지역 등으로 발표 고시를 한 순간부터 건물이 많아질 것을 예상해서 그 지역은 다 전체가 세분 안 되어진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 같은 걸 본다라죠. 세분 안 되었으니까 세분할 때까지는요, 자연 녹지로 일단 취급을 합니다. 그 보전 녹지로 취급합니다. 자, 이것이 어디냐 하니까 항만구역과 어항구역들, 특히 도시지역 앞바다에 있는 바다 위에 정해진 항만어항은요, 앞으로 건물이 많아질 것이니까 바다 위까지도 도시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각종 어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발표가 딱 되어지면 공장이 많아질 것이니까 도시로 딱 봐버립니다. 그런데 공장이 있어도 시골 농촌에 공장 조금 지어주는 농공단지는 또 제외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지개발 사업지역, 당연히 건물이 많아질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전원개발사업구역, 전기 원천 발전소 짓는 사업구역인데 대신요, 수력발전소라든지 또요, 송전소, 변전소 설비지역은 제외한다. 화력발전소 원전에만 포함된다 보면 돼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앞으로 건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취락지구일 때는 또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특징이 있죠. 그래서 농공단지 등 취락지구 등은 지역 변경이 없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항어 산택전도 시험에 잘 나오는 상입니다. 다음에 또 관리지역 가보시면 농과 산이 참 많은데 이 논에 대해서 농업진흥적 발표가 딱 되었다. 산에 대해서 산지가 딱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농림적 하면요, 도시적이 아닌 곳에 있는 농가 산들 가운데서 농업진흥적과 보존산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 아닌 곳이니까 농림적이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보존산지일 때도 원래 농림적인데 아주 멋진 산이면 아예 발표할 때부터 따로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따로 뺄 수가 있다. 그래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보존산지는요, 농림 또는 자연보존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거고, 또 사업을 포기하면 종전토지로 환원되어진다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 같이 이어서 보셨습니다. 자, 보셨고요. 이제 54페이지에 이러한 용도 지역이 딱 정해지면 행위 제한이란 건 바로 효과입니다. 행위 제한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 상은 좀 어려운 상이니까 우리가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